일단 뭐 쟁쟁한 교수님들, 연구 잘 하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융합한의과학교실에서 박사이자 연구교수를 맡고 있는 김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내용은 곧 융합한의학회에서 나올 아토피 외용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이게 알러젠이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가려움증이 유발되면서 계속 가려움을 긁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속 긁다 보면 퇴선화나 피부 건조증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점점 연도가 지나갈수록 점점 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이랑 거의 이제 병리학적으로 조금 비슷한 건성 같은 경우에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치료제도 같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좀 치료제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치료제로 쓰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들이 스테로이드 연고제, 그리고 뭐 최근에 표적 생물학적 제제나 아니면 면역 조절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보습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피부 자극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치료제를 써도 좀 부작용이 많고 환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제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좀 한의학 제제로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아토피 제제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저희 목표였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약의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워낙 전통 제형이죠. 열수 추출해서 파우치에다 넣는 제형이 많았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먹고 있지만 문제는 복용이 너무 불편하고 변질도 될 수 있고 일단 QC가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인데요. 그로 인해서 조금 복용을 편리하게 하자 해서 나왔던 게 과립제 했는데 여전히 이제 효능이나 아니면 QC 같은 거는 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천연 처방 추출액을 건조해서 만드는 신바로나 아니면 스티렌 이런 천연물 신약들이 나왔었는데 현재로서는 신약 도실 무효로 인해서 트랙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생각하는 게 한약 같은 경우에는 싱글 타겟으로 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한 3종에서 5종의 한약 복합수정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멀티 타겟팅 효과를 나타내고 각각 단미를 썼을 때보다 복합 처방으로 썼을 때 시너지 이펙트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최신 제약을 접목을 해서 혁신 의약품이라고 저희가 3세대라고 붙이긴 했지만 이런 한의학 제제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시 아토피로 얘기를 넘어오자면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알러젠이 들어와서 이런 면역 반응들이 특히 이제 TH2 급성 시기에는 TH2 스페시픽한 면역 세포들이 발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사이토카인들로 인터루킨4, 인터루킨13 또는 이제 31 같은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성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TH1이나 17, TH22 같은 면역 세포들이 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워낙 이제 아토피 환자에게서 가려움증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점점 긁으면서 각질화가 되거나 퇴선화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급성기에는 대부분 이제 발적이나 홍반,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습한 병리 현상이 주로 이루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만성기로 가게 되면 피부가 비오해지고 퇴선화가 되고 각질화가 돼서 오히려 조금 피부가 건조한 조한 병리 현상이 주로 이루게 됩니다. 네, 저희가 또 융합한의과학 교실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런 아토피에 관련된 패소제네시스를 좀 한의학적으로 고착을 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아토피에서 제일 큰 세 가지 증상이죠. 초반에 면역세포가 와서 IgE가 생기고 비만세포가 탈가리로 하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TH 세포들이 관여하는 피부 염증, 그리고 계속 가려워서 긁다 보면은 장벽 손상이 일어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증상을 나눌 수 있고, 이것들을 각각 알러지 반응은 허증, 피부 염증은 열증, 장벽 손상은 표증, 이런 식으로 기전을 고찰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약방 융합 기전을 고찰을 했을 때 이 각각 기전에 맞는 타겟 치법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런 표증 같은 경우에는 발산약, 열증 같은 경우에는 청열약, 허증 같은 경우에는 보기약, 이런 식으로 치법을 정했고, 이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소재들을 스크리닝하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정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급성이랑 만성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급성 같은 경우에는 습한 현상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청열 조습하는 약, 이런 한 3종 정도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 만성 이제 크로닉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한 병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보혈 요조하는 약들을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더마 H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이게 환기랑 현계, 목이 고표하는 환기가 여기 해표 투창하는 현계를 같이 해서 더마 H라고 신규 복합 세제를 만들었고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같이 썼을 때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더 효과가 있는 상승 효능을 나타내는 그 효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일단 이 환기랑 현계로 구성된 이 더마 H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환기를 썼을 때 혹은 단독으로 현기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나타냈었고,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얼마나 중증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제 더마타이티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27.5% 감소하였고, 특히 이제 문제되는 태산화되는 것도 50% 정도 감소시키는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되는 긁게 되는 그런 현상을 확인을 했는데, 마스트셀이 탈가립돼서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마스트셀 넘버를 줄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마우스가 긁는 현상을 스크래칭하는 걸 레코딩을 했을 때 그것도 긁는 현상을 많이 줄이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자들을 봤었는데, 뉴로펩타이드 인자, 그 중에서도 이제 NGF 시그널을 통해서 이게 가려움증을 막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염증성 사이토카인들, TH1이나 TH2 혹은 레귤레토리 T 세포 같은 기전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기하고 현계를 같이 복합 투여했을 때 NGF 시그널이나 이제 면역세포 반응을 억제해서 스크래칭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피의 세 가지 주요 심텀에 대해서 특히 가려움증을 막았던 게 더마 H였었는데, 그 더마 H를 기본 처방으로 해서 급성일 때는 TH2 시그널을 TH2 도미넌트한 패스웨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청열 조습하는 약 3종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더마 H에다가 청열 조습하는 약 3종을 더 추가를 해서 저희가 더마 CT2라고 가칭이지만 붙였고, 이 치료 소재를 확인했을 때도 현저하게 스크래칭을 하거나 아니면 비만세포 수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특히 저희가 이 더마 CT2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성 페이지에서 좀 타겟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급성에 관여하는 메카이네이즈나 아니면 NF-카파비, 그 후속으로 나타나는 케모카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TH2 스페시픽한 사이토카인도 줄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더마 CT2, 저희가 급성 아토피를 타겟한 더마 CT2 치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균한 이 면역 반응을 뭐 발적이나 수포 질물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그 만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피부 건조증이나 아니면 태선화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보혈 윤조하는 3종을 더 붙였잖아요. 그래서 더마 H를 기본으로 그 보혈 윤조하는 3종을 총 5가지 약물을 구성을 했을 때 이 더마 CT1 이 소재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 증상은 당연하게 완화를 잘 시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TH22 그쪽 시그널이 만성기에 작용하는 기전이었기 때문에 인터루킨 22나 그 하위 시그널인 야크 스택 기전 또 이 기전을 통해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필라그린이나 혹은 그 장벽을 부수는 프로테아제인 칼리크레인 5나 7을 다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 만성 아토피 질환을 타깃하려고 했던 이 더마 CT1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그널들을 다 조절을 해서 이 케라티노사이트 안에 있는 데스모존이라는 그 형태를 이렇게 서로 구성을 하고 타이트 정션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막아지지 않게 조절을 하면서 이제 태선화나 혹은 각질화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 효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도 이 더마 CT1이나 CT2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해봤었는데 확실히 이 더마 CT1 같은 경우에는 보혈 윤조하는 약들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쥐 등이 엄청 매끈매끈하더라고요. 조금 이 습하다기보다는 좀 매끄러운 기운이 많이 있었고 제가 효과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더마 H, 기본적으로 이 아토피 메이저 심텀인 3가지를 치료하는 이 더마 H에 그 급성 타겟인 더마 CT2 그리고 만성을 타겟하는 CT1 이렇게 2가지 외용제제를 저희가 치료 소재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상용화를 거의 아마도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환기랑 형계로 되어 있는 더마 H 같은 경우에는 그 시너지 이펙트에 대해서 올해 초에 그 프론티어즈 파르마콜로지에 소화되었고 그 외에도 더마 CT1이나 CT2를 구성하는 단독 그 약물들도 다 지금 퍼블리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마 H로 특허 출원도 한 건 있고요. 저희가 상표 등록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외용제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단순히 아직까지 효능만 전임상 효능만 끝낸 게 아니라 사실 이 CT1이나 CT2에 대한 대량 제조 공도 거의 완전히 끝난 상태고 특히 저희가 과제로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생체 흡수성 마이크로니들 패치라고 해서 약물 전달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마이크로니들을 활용해가지고 더 조금 그 효능이 좋게 만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분 표준화 연구라든지 아니면 외용제제 이걸 제형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사실 아토피는 화장품이나 치료제 등 마찬가지로 대부분 연고 형태로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조금 제형을 잘 할 수 있을지 좀 공정을 개발을 했었고 저희의 생각, 제가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피부 자극이 심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그 한약 제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한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 더마 CT1이나 CT2가 그냥 천연물 소재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예 제재로 나왔을 때도 부영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좀 먹을 수 있는 그 천연물 소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거의 지금 제형화 연구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이제 거의 충진하거나 포장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는 제품 컨셉을 개발하고 있는
고민 중이고 아무래도 최대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해서 회원들 분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빨리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뭐 변환되는 그 중간까지 뭐 이 타겟하는 몰레큘을 본다거나 그렇게까지 아직 진행을 하진 않았었고 교수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을 네, 교수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가 사실 뭐 급성 환자에게서만 CT2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만성 환자한테서만 CT1을 준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워낙 아토피 질환이 이렇게 급성에 해당하는 증상과 만성에 해당하는 증상이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뭐 어떤 환자는 갑자기 퇴선하게 됐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진물이 나고 있고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실 두 개의 두 개의 소재를 같이 개발을 했었던 거고 이제 환자가 아무래도 받아볼 때는 나는 만성 환자고 지금은 퇴선하니까 나는 CT1만 받아야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애초에 이 환자가 계속 컴플렉스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염두에 두고 좀 두 가지 약물을 같이 구성해서 드리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 중간 과정에 이게 뭐 갑자기 TH1에서 17에서 뭐 22가 된다든가 이런 중간 변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